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10.5% 나왔던 것들이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매출 쪽에서는 ESS 생산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역시 이제 ESS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AFP를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가고, 즉 2차 전지 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당장의 막 실적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있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기대하는 게 46 시리즈 급속 충전도 강화한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건 좀 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네, 배터리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던 것은 아마 단초가 LG에너지솔루션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ESS 기대감이 있었고 실적 네. 발표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쭉 분석을 이제 해주시고 실적의 의미와 함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투자자와의 소통,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미래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LG 엔솔 실적부터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매출 거의 5조 7천억 정도 나왔고, 네. 그리고 영업이 6,013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3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이 10.5% 나왔던 것들이 좀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매출 쪽에서는 미시간 공장 ESS 생산이 증가를 했고, 또 원통형 고객사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신차 출시 효과라든가, 또 IT 쪽에서도 그 원통형 배터리가 또 IT 기기도 많이 들어가서 네. 이쪽 이제 신규 모델 향으로도 출하량이 증가를 해서 매출은 좀 그 전분기 대비해서는 올라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 이제 ESS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AFP를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소형으로 제품을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신차에 들어가는 그 소형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북미 생산 보조금 빼도 2,358억 정도 흑자가 나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폭 개선됐다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좀 세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와 ESS 두 가지 쪽에서 시장 전략 제품 전략이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그 상단 트림, 그 퍼포먼스형과 중간, 미들 스탠다드형과 저가형, 그 어포터블형 이렇게가 있는데요. 퍼포먼스형은 뭐 여전히 하이니켈 그 파우치랑 원통형 배터리와 함께해서 니켈 96% 이상 제품 4680, 46 시리즈 이쪽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급속 충전을 들어가고, 스탠다드 쪽에서는 고전한 미드니켈 파우치 생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그 GM이랑 같이 그 LMR 관련돼서 지금 세미나 그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 미드니켈 쪽에서도 각 그 급속 충전이 되는 미드니켈과, 그리고 그 리튬안가 이런 것도 각형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일단 어퍼더블형이라는 게 저가형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LFP 파우치 형태인데 중국보다 성능 높이기 위해서는 건식 전공을 이용하고, 그리고 망가 그 LMR 각형으로 같이 활용한 형태로 이제 투트랙으로 좀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이제 ESS 쪽에서는 LFP 2세대에서 LFP 3세대 그 밀도를 에너지 밀도를 10% 높인 쪽으로 가면서 또 각형으로도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존의 EV 라인들을 단독 공작뿐만 아니라 조인트 벤처까지도 ESS로 그 캐파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SS 캐파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생산 공급을 최대한 역량을 빠르게 올리겠다는 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전략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좀 실망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단 조지아 그 공장 그 구금 사태로 인해서 4분기는 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전기차량 배터리 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ESS 쪽에서는 캐파 확대가 돼서 그쪽은 뭐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전기차 쪽에 부진이 예상이 되고, 내년 전망 같은 경우도 북미 ESS 수요와 맞춰서 현지 생산 역량을 최대한 하는데, 이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 쪽보다도 유럽 쪽에 그 전기차 EV용이라든가 LFP ESS형 쪽으로는 올해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매출이 성장할 거다. 다만 여전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좀 뭐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또 그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가진 거는 ESS 쪽에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 충분히 그러면은
전기차 쪽에 부진을 많이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매년 북미 ESS 시장은 올해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성장이 전망이 되고 그리고 현지 진출 예정인 그 비중국 업체 간의 경쟁도 증가한다는 거죠. 뭐 배터리 3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수주가 ESS 쪽은 120기가와트 정도 수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수주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과 신규 협업 논의랑 그리고 기존 고객들과의 추가 물량 협의도 진행되고 있어서 유의미한 그 물량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그래서 북미 쪽은 전기차 쪽 역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에 가동되는 혼다라든가 현대조인트벤처 쪽에서 신차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올 것으로 보여지고, 2027년 이후에 중저가 라인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매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 쪽에서 내년까지는 좀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이제 필수 인력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장 재개해서 20년 이후에 생산 및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폴란드 캐파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신규 증설보다는 기존 캐파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최적화하고 그리고 북미 쪽에서 ESS 그 미시간 공장 쪽 램프업 조기 안정화 진행되면서 최대한 가능한 쪽은 다 전부 다 ESS로 좀 활용하겠다고 해서 ESS를 받게 되면은 NPC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영업률이 확실히 좋고 GM과도 얼템셀 조인트벤처도 ESS 쪽으로도 지금 전환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SS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히 전기차 쪽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 부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ESS 쪽으로 캐파 빠르게 확장을 한 것들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3분기 실적 흑자인 거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게 46 시리즈 이게 참 양산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올해 이제 오창 공장에서 4분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올해 일부 매출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26년 이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물량을 대응할 예정이라는데요. 이게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항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6 시리즈가 이제 기존 2170보다 훨씬 더 큰데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하고 에너지 밀도도 올리고 뭐 실리콘 응급제도 들어가가지고 급속 충전도 강화한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건 좀 나와야 봐야죠. 나오게 되면은 뭐 여기 그동안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 애들이 제품이 안 나오니까 못 가다가 여기 실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나름 움직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요. 네. 각형 쪽이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형 같은 경우도 27년 정도 그 LFP형 각형도 27년 양산 예상돼서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ESS 쪽을 준비하지만 신규 제품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미래를 가장 제일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리튬한감 배터리 쪽에서의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주가가 LG에너지솔루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즉 2차 전지 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당장의 막 실적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있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폼팩터들과 제품들이 자꾸 나오면서 기존 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이제 지난 2분기에는 AMPC 빼면 사실 거의 없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이제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LG엔솔은 자금 조달 이슈 이런 건 없나요?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뭐 LG화학이 워낙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LG화학 입장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쉽게 시장에 대답할 수도 없는 거고 지난번에 일부 조금 막 유동화 비슷하게 이렇게 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PRS라고 네. 그 주가 연계 그 수합 네. 그거 같은 경우는 LG 화학이 한 거죠. LG 그렇죠. 엔솔은 네. 그 저기 뭐냐 얼태형 공장 인수하랑 이런 것도 그 도요타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 도요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금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LG 화학도 이번엔 자금 조달을 크게 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자금 이슈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건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저만 이제 화학 쪽 사업 본업이 얼마큼 이제 좀 방어가 되면서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런 이제 첨단 소재 사업 쪽이 올라가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만큼은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단점이 있지만 자금 조달 네. 이슈는 LG 그룹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지금 사실은 그동안도 탑픽도 LG에너지솔루션을 되게 얘기했는데 2차전지 중에서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못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선입관이 있었는데 한 번 더 탄력받으니까 그죠? 예, LG화학 저도 탑픽으로 네. 말씀드린 거 올해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50% 오르고 예. 했다가 다시 또 50% 올랐어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